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촌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헌법재판소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과 불공정이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헌재가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메모 논란을 일으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빠른 결정보다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국민이 헌재 결정을 신뢰해야 헌재는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공정한 재판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증인 신청한 두 사람과 강희구 대통령 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 구치소장 등 앞서 신청한 증인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쳐 채택, 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헌재가 기각했다는 비판에 논의해보겠다며 답변했는데 증거 채택 후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투표자 수와 선거인 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가공된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선거일날 발표한 것이 다 조작된 수치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겁니다. 특별히 법조인들은 더욱더 모를 겁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숫자의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데요.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내, 관외, 국외 부지자 투표는 다 위조된 숫자입니다. 가공된 숫자고 선거인 수를 조작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점검을 해서 부정선거 진실규명을 해야 될 텐데 헌재의 문영배 헌재소장은 지금 그것을 기각시킨 상태입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데 왜 헌법재판소는 기각을 시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문영배 자신은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밝혀질까봐 이것을 기각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또한 이날 판을 뒤집을 증언이 나왔는데요. 조태영 국정원장은 홍 전 1차장이 주장하는 정치인을 체포하라, 그러한 메모 4종류로 작성 경위가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계엄 시 병력을 출동시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이 아니어서 적용된 혐의인 내란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군 검찰의 공소장을, 그러니까 군에서 작성한 공소장은 창작소설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잘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과 계엄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입니다. 최고의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고 국헌문란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대통령의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고 오히려 계엄을 빨리 잘 끝냈다고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유리한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헌재의 일방적 재판 진행에 윤 대통령이 핵심 증인인 조태용 국정원장을 직접 신문하겠다고 했는데 헌재는 이걸 또 거부했습니다. 피청구인 측 증인 채택과 신문이 거부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심지어 대통령 측의 3분 발언 요청이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현직 검사장이 헌재가 일부 재판관 편향성 문제로 자질이나 태도를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한다고 작심 비판을 했겠습니까? 검사장은 헌재가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혹평한 건 이유가 뭡니까?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방어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되지요. 윤석열 대통령 인권을 존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발언까지도 안 주는 게 문형배 대행의 심리입니다, 이게. 대통령 측 반발이나 엇갈린 증언, 법조계의 헌재 비판은 법과 규정, 원칙 등을 무시하고 헌재가 자신만의 법을 만들어 탄핵 심리를 서둘러 생긴 일입니다. 헌재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지 않아요. 믿고 싶지 않지만 시중에는 헌재가 대규모 인파가 직결되는 3.1절을 피해 아마 3.1절 날 엄청난 전국적으로 운동이 벌어질 겁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운동이 시위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이달 말에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는 얘기마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 말 선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탄핵 심판 변론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월 말에 만약에 선고한다면 대통령 선거가 60일이니까 4월 2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해서 4월 30일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의 위법과 불공정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에서 보듯 엄청난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절대로 결정을 서둘러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다음 주 돌아오는 화요일 날 제9차 변론 기일이 잡혔는데요. 여러분,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증인이 14명이 나왔는데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더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 신청을 다 문형배가 기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재는 공정성과 그리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서 탄핵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급하게 탄핵을 인용시킨다면은 국민들의 저항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날 것이고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헌재는 정말 신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탄핵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